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21장, 이제 우리가 추상화와 캡슐화에 대해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제22장 클래스에 대한 상속, 그죠? 상속에 대한 기초 부분을 일단 22장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23장 클래스 상속에 대한 중급 정도의 지식을 이제 갖추기 위해서 일단 기초부터 우리가 좀 다져봐야 되겠어요. 그죠? 예. 클래스 상속이라는 것은 뭐 현실 세계에 비추어 봐도 우리가 부모로부터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든 안 돌아가시든 간에 이제 자식들한테 무엇인가 재산이나 아니면 주식이나 뭐 자산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아니면 토지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증여 아니면 물려줄 때를 우리는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나라에 우리가 상속세도 내고 혹은 또 하여튼 간에 세금을 내요. 그죠? 많아요. 그죠? 뭐, 삼성은 벌써 이건희 회장 죽었을 때 11억, 11조인가, 11억인가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무튼, 그러한 많은 돈을 내게 되죠. 여튼, 그러한 개념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클래스의 상속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그거를 깔고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클래스 상속에 대한 소개입니다. 소개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클래스 상속을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는 기존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도 기능을 추가하거나 혹은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얼마든지. 그래서 한번 보죠. 클래스 상속이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상속의 개념은 현실에서 사용하는 상속이라는 단어의 뜻과 비슷하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래 그림과 같이 부모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았다면 자식은 상속받은 재산을 사용할 수 있죠. 그죠? 세금만 낸다면. 그죠? 한번 봅니다. 자, 부모가 있는데 이 부모가 현재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땅도 200평을 들고 있고 돈이 7억이나 있네요. 아, 돈 많네요. 그죠? 나도 7억 있으면 좋겠다. 아무튼 이렇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그냥 살아 계셔도 부모님이 이것을 다 물려줄 수 있어요. 그죠?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자식이 그대로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땅 200평, 돈 7억을 그대로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고요. 아울러 자식이 태어나서 성인이 되어서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이 성인이 된 자식이 자동차를 이제 회사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자산을 굴리기 위해서 주식이라는 것을 매입을 할 수도 있죠. 맞습니까? 매입이 아니죠. 매수죠. 매수를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자식은 부모로부터 받은 이러한 재산도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일구어 놓은 이것도 있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이 두 개를 다 사용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래서 자식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직접 만든 재산을 모두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가지고 있고 쓸 수도 있고 뭐 자산으로 굴릴 수도 있고 뭐 등등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죠. 그죠? 맞습니까? 예, 이게 현실 세계의 그러한 상속의 개념을 따서 이렇게 한번 UML 형태로 한번 나타내 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죠? 그런데 프로그래밍에서 상속은 확장이라고도 부르며, 그래서 우리가 자바라는 언어에서는 이 상속을 할 때 이렇게 이 키워드를 붙입니다. 만약에 내가 클래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A 하고요. 이 A라는 클래스가 만약에 B로부터 상속을 받는다. 그러면 자바에서는 extend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이렇게 B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extension의 약자죠. 그죠? extend가 확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확장이라고도 부르며 특정 클래스, 이제 부모 클래스가 되겠죠. 그죠? 특정 클래스의 속성, 프로퍼티다. 그죠? 그리고 메서드를 하위, 즉 자손 클래스, 자식 클래스가 물려받는 것을 우리는 프로그래밍에서도 상속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확장,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 현실 세계에서 이만큼 자식이 확장시켜 놨잖아요. 그죠? 확장시켜 넣었고 재산을 증식시켜 놨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에서도 똑같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상속을 받는 자식 클래스에서는 부모의 소스 코드를 복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복사할 필요가 없이 부모 클래스의 기능과 속성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기능을 추가해서 확장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상속은. 왜 근데 부모의 소스 코드를 복사할 필요 없느냐?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성자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 프로퍼티, 메서드 이런 것들은 상속을 받게 되면 우리가 코드를 자손 클래스, 자식 클래스에서 그 코드를 치지 않아도 부모가 그걸 들고 있다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이라는 것은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지원을 하거든요. 하니까 적절히 이용을 한다면 우리가 아주 좋은 확장도 되고 그리고 코드의 재활용도 되고 중복 코드도 제거를 할 수가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의 기능을 제시를 해주는 것이 바로 상속이라는 기능입니다. 이해됩니까? 예, 이게 바로 상속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클래스 상속이란, 그래서 아래는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상속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 클래스가 있고요. 부모 클래스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름을 우리가 줘야 되겠죠. 그죠? 부모 클래스가 있는데 프로퍼티, 즉 속성이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메서드가 두 개가 있다. 그죠? 이거를 이제 자손 클래스, 자식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게 되면 이 네 개의 코드는 따로 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상속만 받으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대로 넘어가고 메서드 3와 메서드 4는 부모 클래스한테는 없죠. 그죠? 부모 클래스한테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 클래스에서 메서드 3와 메서드 4를 필요에 의해서 추가를 해서 확장을 했는 거죠. 이게 바로 확장. 그죠? 여기에는 부모 클래스에 대한 속성과 메서드를 그대로 받았고 자기 자신이 메서드를 두 개를 더 추가해 줌으로써 자식은 멤버가 토탈 6개가 되고 그죠? 6개가 되고 부모 클래스는 4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속을 거듭을 하다 보면 이 멤버의 개수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막말로 이것만 쓸 거라면 그냥 부모 클래스 이용해서 쓰면 되지. 구태여 요거만 쓸 건데 상속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은 이렇게 확장의 연속이다. 확장의 연속이고 아울러 코드의 중복을 막고 코드를 재활용을 하고 또 아울러 공통된 기능,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바로 추상화죠. 그죠? 추상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여기에 공통된 속성과 메서드들을 제공을 해줌으로써 한 곳에서 이 코드가 네 개의 뭐죠? 네 개의 이 멤버들은 공통된 거라면 여기에서 다 관리가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통된 기능이 있다면 자식한테 추가를 해야 될까요? 부모한테 추가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부모한테 추가를 해야죠. 부모한테 추가를 해야 얘는 상속관계에 있으니까 부모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메서드 5를 만들었다. 그러면 당연스럽게 얘도 메서드 5를 뭡니까? 상속을 받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이죠. 그러면 공통된 부분은 부모 클래스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유지보수에도 측면에서도 편리하고 신뢰성이라는 부분, 그죠? 우리가 코드는 신뢰성이 좋아야 되죠. 그죠? 신뢰성이라는 부분도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그죠? 맞습니까? 예. 네. 이래서 우리가 클래스의 상속이라는 부분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에서 상속받은 속성과 메서드, 그리고 직접 만든 속성과 메서드를 함께 가지고 있게 된다. 이게 곧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뭡니까? 현실 세계의 내용과 아주 유사하죠. 그죠? 단지 근데 이거는 코드로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프로그래밍적 관점에서 상속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죠? 예, 공통된 부분은 부모 클래스에서 혹은 조상 클래스에서 관리를 해서 신뢰성을 업을 시키고 공통된 기능은 부모 클래스에 추가를 해줌으로써 얘를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한테는 다 공통된 기능들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해주는 것이 아주 좋다. 왜? 유지보수도 좋고 그리고 아울러 여러분들이 관리하기도 편합니다. 신뢰성도 높아지고요.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 OOP 언어에서도 상속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상속을 지원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상속에 대해서 반드시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저랑 같이 이거 이론을 공부하고 실습을 공부하면서 익숙해져 나가면 되겠죠. 됐죠? 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간단한 예제를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번 보죠. myparent 클래스가 지금 부모 클래스네요.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요 화살표. 요 화살표는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상속 관계를 의미하는 화살표입니다. 아시겠죠? UML 표기법에서. 그런데 우리가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다트 그러니까 점선이 이렇게 1.3선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라면 UML에서는 우리가 이거는 위에가 인터페이스가 되고 밑에가 구형 클래스가 됩니다. 일단은 그런데 뭐 불행하게도 인터페이스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죠. 그래서 요즘에 새로 대두되고 있는 언어가 타입스크립트라는 언어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타입 체크가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데 타입을 주면 그것도 상당히 괜찮은 언어거든요. 자, 여튼 자바스크립트를 배우고 나서 추후에 여러분들도 타입스크립트라는 언어도 한번 배워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보죠. myparent 클래스 안에
자, my parents 클래스입니다. 그죠? 대문자로 시작을 했고 this를 사용하기 때문에 클래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property를 우리가 여기서 10으로 초기화를 하고 있다. 그죠? 그리고 나서 my parents 프로토타입에서 method 1을 선언을 했죠. 그리고 펑션하고 정의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alert해서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인스턴스를 이 부모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method 1을 호출하게 되면 알림창이 뜨면서 숫자 10이 나올 겁니다. 이제 이거는 다 알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지금 현재 부모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my child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고 있죠. 그죠? 상속을 받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펑션하고 my child 해놓고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중괄호밖에 없어요. 그죠? 확장을 안 했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 확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여러분들한테 예제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더라도 얘는 위에 있는 this property 그리고 method 1을 그대로 코드가 없지만 그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알겠죠? 상속을 받고 우리가 이 상속 코드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my parents 클래스를 상속받는 문법을 보시게 되면 요거는 상당히 중요해서 제가 여기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죠. 그죠? 그래서 my child의 프로토타입 자체가 뭐라고요? 누구의 인스턴스예요? 그렇죠. you my parents라고 여기에다가 대입을 시키고 있죠. 이렇게 돼버리면 얘 my child는 이거 부모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참조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바로 상속받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상속을 받아요. 다른 언어에서는 이렇게 받지는 않는데 아무튼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형태로 my child 즉 자손 클래스의 프로토타입을 조상 클래스로 이렇게 대입을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대입을 하는 게 바로 상속을 받는 문법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my child에는 지금 현재 아무런 코드가 없다. 그죠? 아무런 코드가 없기 때문에 method 1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다가 이 소문자인데 잠깐만요. 여러분들한테 나가야 되기 때문에 V 이렇게 소문자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인스턴스를 child1 하고 이제는 자기 거 만들고 있어요. 그죠? 자기의 인스턴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method 1이 여기 없어요. 없다고요. 그죠? 없음에도 불구하고 child 1.method 1 이렇게 호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method 1은 자식 겁니까? 부모 겁니까? 그렇죠. 이거는 부모 거예요. 부모. 이거를 호출하는 거예요. 추후에 우리가 상속 중급에 가게 되면 overriding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은 이 부모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다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바로 overriding입니다. 그때는 이 method 1이 여기에 overriding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child 거를 우리가 호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my child에는 method 1이 없죠? 없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method 1의 호출이 가능한 것은 바로 my parents를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코드 복사 있습니까? 없죠. 그죠? 코드 복사 전혀 없이 우리가 재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기능이
뭐라고요? 상속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게 상속이에요. 상속을 쓰게 되니까 코드의 양도 줄어들고 공통된 부분을 부모 클래스에서 직접 관장을 하다 보니까 신뢰성이 높아지고 유지보수가 관리가 편리해지겠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상속의 예인데요. 정수기와 얼음 정수기를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일반 정수기 같은 경우, 자, 부모 클래스라고 보고요. 일반 정수기는 차가운 물이 나오는 기능, 따뜻한 물이 나오는 기능,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정수기라면 어떠한 정수기라더라도 뭐 얼음이 나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요즘에 많죠, 기능이. 그죠? 뭐 또 뭐 있습니까? 뭐 정수도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여튼 간에 이러한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 정수기, 즉 부모 클래스라면 이 상속 기호죠. 그죠? 상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좌측 기호는 상속을 표현하는 UML 표기이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상속을 받아서 내가 얼음 정수기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뭡니까? 이거는 그대로 상속을 받으시면 되고요. 여기에 자손 클래스, 자식 클래스에서 얼음이 나오는 기능만 여러분들이 추가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네. 그렇게 되면 얘는 멤버가 두 개예요. 이 두 개밖에 없죠. 메서드가 두 개니까. 근데 얘는 이 두 개를 상속받았기에 이렇게 멤버가 세 개가 되는 거예요. 멤버 메서드가. 아시겠죠? 그래서 상속을 이용하면 코드를 복사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냥 상속만 받으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수정할 필요 없이 얼음 정수기에서 일반 정수기의 기능을 재사용할 수가 있죠. 그죠? 얼마든지. 맞습니까? 얼마든지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얼음 정수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몇 개입니까? 제가 3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3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조상 클래스한테, 즉 부모 클래스한테 이 두 가지 기능을 상속을 받았고 자기 자신의 기능, 얼음 나오는 기능을 추가했기에 얘는 3가지의 기능을 들고 있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은 상속받은 기능이 되고요. 얼음은 자식 클래스에서 자체적으로 얘가 필요에 의해서 추가를 한 것이 될 겁니다. 맞나요? 이해됩니까? 예, 이게 바로 상속의 사용 예가 되고요. 그 다음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보죠. 상속의 사용 예인데요. 역시 두 번째로 일반 계산기와 공학 계산기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공학 계산기, 물론 뭐 여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공학 계산기를 써보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죠. 이거는 이제 공학도들만 이제 거의 다 쓰니까요. 그런데 공학 계산기는 기본적으로 일반 계산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고 제가 여기서 계산기를 한번 추가를 해보죠. 계산기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계산기. 그죠? 계산기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죠? 지금 현재 이게 일반 계산기예요. 그죠? 맞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85 곱하기 뭐 6 뭐 이런 형태로 이게 일반 계산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확장을 해서 이 기능을 다 포함을 한 상태에서 여기에 눌러보면 공학용, 그래프, 프로그래머, 날짜 계산, 통화 환율, 부피 뭐 등등. 그래서 공학용으로 바꿔볼게요. 딱 바꾸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더욱더 기능이 많이 추가가 되면서 이 계산기 기능은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다. 그죠? 맞습니까? 이게 바로 공학 계산기를 만들 때에도 일반 계산기를 상속받아 만들면 일반 계산기 기능을 만들 필요 없이 재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계산기 하나 만들어 두면 이 기능은 누구나 다 들고 들어가는 기능, 공통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계산기라면, 그러면 공학 계산기라든지, 뭐 아니면 아까 봤던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한 계산기에 이 일반 계산기 기능도 다 들어가겠죠. 그러면 일반 계산기 하나만 잘 만들어 놓으면 코드의 재활용, 그죠? 코드의 재활용, 코드의 중복 제거 다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죠? 맞습니까? 아울러 우리가 봤던 탭 메뉴와 탭 패널을 한번 보죠. 자, 탭 패널을 만들 때에도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탭 메뉴를 상속한 후 패널 처리 기능만 추가해서 만들면 아주 쉽게 탭 패널인데, 정말 그죠? 탭 패널이죠. 탭 패널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맞나요? 자, 우리가 탭 패널에 대해서 여러분들 탭 패널과 탭 메뉴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탭 패널이라고 이제 뭡니까? 탭 메뉴를 한번 보죠. 탭 메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제가 여기 한번 들어가 보죠.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탭 메뉴예요. 탭 메뉴. 그리고 이거를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탭 패널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죠? 이렇게 이러한 탭 메뉴를 만들어 놓고, 한 개 클래스로 잘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 내용만 우리가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기존에 이미 만들어 놓은 탭 메뉴 클래스가 있다면, 이렇게, 그죠? 있다면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상속을 하면 되죠. 그죠? 상속을 해서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신규로 추가할 탭 패널 내용을 여기다가 작성을 해서 그냥 이렇게 갖다 붙이면 끝인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드의 재활용과 또 코드의 중복을 제거할 수 있으며, 그리고 쉽게 우리가 이렇게 탭 패널 내용을 만들어서 하나의 원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재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상속을 활용하면 기존에 이미 만들어 놓은 탭 메뉴를 상속받은 후, 그죠? 상속받은 후 탭 패널 활성화 기능만 신규로 우리가 추가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속이죠. 굉장히 편리하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탭 메뉴하고 탭 패널 우리가 봤죠. 그죠? 탭 메뉴는 봤는데 탭 패널은 우리가 클래스로 짜지는 않았는데, 자, 한번 보죠. 자, 탭 메뉴라는 클래스가 있고, 자, 마이너스가 왔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뭡니까? 접근 제어자가, 그렇죠, 프라이빗다. 그죠? 프라이빗. 플러스가 왔네요. 플러스는 뭐죠? 우리 전장에서 배웠는데, 그렇죠, 퍼블릭이죠. 퍼블릭.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고, 이거는 같은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거죠. 샵도 있었다. 그죠? 샵은 뭐예요? 그렇죠, 프로텍티드죠. 프로텍티드. 그거는 같은 패키지 혹은 다른 패키지에 있는 자손 클래스에서 접근이 가능한 그러한 UML 표기법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탭 메뉴라는 조상 클래스가 있고요.
여기에는 셀렉트 인덱스가 있을 것이며 또 메뉴가 있기 때문에 메뉴 아이템즈라는 프라이빗 변수가 멤버 변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생성자는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생성자는 그 클래스의 고유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성자는 상속이 안 된다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시고요. 자, 이거는 생성자입니다. 그 다음에 set 메뉴 아이템 인덱스 매개 변수 그리고 set 메뉴 아이템 해서 여기에서 달러 메뉴 아이템이라는 매개 변수 그리고 get select index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멤버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돼요. 그런데 상속이 될 때도 우리가 프라이빗는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얘는 상속이 안 됩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얘는 같은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탭 패널로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부 다 플러스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 다 퍼블릭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패널을 나타내기 위한 멤버 변수인 패널즈가 있고요. 그리고 탭 패널이라는 생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show 이거는 생성자니까 역시 우리가 상속 얘를 또 이제 상속을 받아서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상속은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멤버로는 딱 한 개, 아니 두 개죠. 패널즈까지. 그래서 show 패널 at이 이제 하나는 뭡니까? 이거는 자선 클래스 거예요. 자식 클래스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탭 패널을 기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했어요. 기능이기 때문에 프로퍼티가 아니죠. 그러면 생성자 다운 안 된다, 상속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이 세 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자기 자신의 거 show panel at 해서 이 네 개의 기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예. 생성자는 절대 상속이 안 된다. 프라이빗도 상속이 안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OOP의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클래스에 대한 상속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이거를 직접 상속을 우리가 직접적인 예를 쳐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실습 강의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요거 정리 좀 해둘 필요 있고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